아시겠죠, 선생님? 예, 예, 예.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 문재인이 불법 청와대 거주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2월 24일 날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아직도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마음 졸이고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그리고 기분이 항상 즐겁지 못하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리에 계시는 애국 여사님,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파리에 계시는 애국 여사님, 독일에 계시는 애국 여사님, 미국에 계시는 애국 여사님들, 이렇게 전화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그러니까 올해죠. 2월 21일 기사입니다. 작년에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관광 가서 여행 수지 적자가 15조 원이랍니다. 외국 여행 가서 15조 원을 돈을 쓰고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국노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채팅창에 답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삼성전자, 롯데그룹, 오리온, LG, SK 등등 수백 개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장사하고 기업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친중파입니까? 삼성전자도 친중파입니까? 오리온도 친중파입니까? 롯데그룹이 친중파입니까? 자, 그럼 롯데그룹 총수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친중파라서 감옥에 간 겁니까? 그럼 친중파라서 감옥에 갔으면 그러면은 문재인이는 뭡니까? 자, 변희재가 엊그저께 저희 대한애국당 당사 앞에서 이상한 현수막을 걸고 친중파가 어쩌고 떠들었죠. 저는 변희재에게 묻습니다. 이명박 국정원에서 4억 원을 받았죠. 그거 지출 내역 공개 좀 해요. 그리고 변희재가 애국 국민들로부터 지난 5년 동안 후원금 받았었는데 그 5년 동안 후원금 받은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 좀 하십시오. 그 후원금 내역 중에서 중국에서 후원금 받은 것은 없는지 변희재 씨 또 공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카톡에 여러 가지가 오는데요. 또는 유튜브 영상에 좀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를 북폭하면 대한민국 내에 북한 군인들이 활개를 쳐서 내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이거 미국을 모르는 이 개소리 헛소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북폭해서 김정은이가 사망하면 북한은 그날로 망합니다. 그러면 한국 내에 내려와 있는 모든 간첩 새끼들 이거 다 도망가서 숨습니다.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이것들도 모두 도망갑니다. 이 새끼들 우리한테 잡혀 죽을까봐 어디 멀리 도망가거나 해외 자식들한테 도망가거나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빨갱이들의 최대 약점이 뭐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개인이 알아서 돈도 내고 차비도 내고 자기 돈 써가면서 집회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빨갱이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개인의 자유가 없는 놈들이 빨갱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의 최대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빨갱이 새끼들은, 좌빨 새끼들은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상부의 지령에 움직이도록 훈련된 꼭두각시 로봇들에 불과합니다. 이 새끼들은 그냥 기계예요. 뱀 대가리를 자르면 뱀은 죽습니다.
빨갱이 괴수 김정은 대가리를 죽여버리면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다 뱀 몸뚱아리처럼 다 죽어 없어진다, 이 새끼들은. 왜? 지령을 못 받으면 이 새끼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놈들입니다. 그렇게 생겨 처먹고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렇게 살아온 놈들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새끼들이 내전을 벌인다고요? 김정은 돼지 새끼만 죽었다라는 소문만 퍼지면 내전 못 벌입니다. 미국의 모든 영화를 보세요. 모든 영화, 액션 영화, 무슨 전쟁 영화 대사에 늘 나오는 것이 뭐냐? 뱀 대가리만 자르면 저놈들은 쪽도 못 쓴다. 이게 늘 나옵니다. 이것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전략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고 적에게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전략이 바로 뱀 대가리만 죽이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음 놓으시고 북한 평양에 그 김정은 사는 곳 찾아서 다 폭격해서 죽여버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근처 북한군 기지 전체를 초토화시켜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님이 3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이기 때문에 징역 30년 구형을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국가위기, 여기서 국가위기는 북한 위기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위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검찰이 말하는 국가위기는 북한 위기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님이 북한을 위기로 몰아넣어서 30년을 구형을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국가위기 사태가 와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구속 당했죠.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불법 구속돼서 감옥에 가시면 지금 현재 국가위기가 해결돼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고 국가위기가 해결된 것은 누구냐? 북한 김정은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지금 신이 나서 김여정이, 김영남이, 김영철이, 현송월이가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군사 도로까지 국방부 장관 모르게 왔다 갔다 신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한 이야기는 북한 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30년에 구형했다는 거죠. 김여정, 김영남, 김현철 이 자들이 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이 새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노동당 규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한다라는 문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한다는 노동당의 중앙위원 김여정, 김영남, 김영철이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군사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놔두고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국가위기 아닙니까? 이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한 헌법 84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북한은 국가위기에서 벗어났고 대한민국은 국가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좌파와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 때문이죠.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군의 날에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2016년 10월 태블릿 PC, 손석희 태블릿 PC 거짓 조작 선동이 있기 전 2016년 10월은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 경제, 정치, 한미 동맹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고 발전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국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희망에 넘쳐 있었을 때 손석희 태블릿 PC 가짜로 그 후 16개월 동안 촛불과 횃불당 이 반역자와 헌법 파괴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위기로 몰고 있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김영삼 때는 김영삼이는 좌파 김대중 당선시켜주고 이명박이는 좌파 문재인 탄생시켜주고 홍준표는 문재인을 진실하다고 말하고 이 홍준표 한국당이 어떻게 해서 보수고 우파입니까? 이 개새끼들이. 좌파 정권 탄생 공신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놈들이 광화문에서 모인다고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좌파한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 이 홍준표 한국당 이 개자식들에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간다고요? 2018년 2월 27일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님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승길 변호사가 말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올림픽과 관련해 수년 동안 준비하면서 비용과 사후, 시설, 활용 문제를 고민했고 우리 과학기술을 알릴 기회라 노력했다. 마음속으로 수감된 박 대통령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낸다. 더 밝은 미래로 나가려면 박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마지막 문구를 제가 추론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는 현재의 자태는 어둠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박 대통령님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임 4년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셨던 것이 어저께 변호사들의 변론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에 연어가 삽니다.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그 알을 지키고 앉아있게 되는데 이것은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어미 연어는 그 갓 부화된 새끼들이 어미 연어의 살을 뜯어먹고 클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립니다. 새끼들은 어미 살을 뜯어먹으며 그렇게 성장합니다. 어미 연어는 결국 뼈만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어만도 못한 사람들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그 헌신과 죽음을 밑거름으로 해서 발전한 자유 대한민국. 그 번영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죽어서라도 연어처럼 우리가 어미 연어처럼 죽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어의 정신, 연어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서울역 태극기 애국 시민들 뿐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지방풍권 개헌과 모든 개헌 반대와 북한 공산당 꼭두각시 문재인 좌파 정권 퇴진을 위해 애국 천사 여러분 내일 힘차게 투쟁합시다. 나 혼자만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내일 100만 명 모입시다. 한 번 더 새로운 애국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내일 3.1절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득 채워 봅시다. 내일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LA님의 남편이었습니다. 꼭 그 아픈 데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허준 선생님 TV입니다. 예, 허준 선생님, 진한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요, 예. 내일 제가 당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있잖아요. 예. 언론들의 특성은 특종을 찾아다니는데 언론놈들이 한 놈도 내일 또 안 나오고 보도도 우리 애국당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언론인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너희가 태극기를 들고 나와야 돼요. 이놈들은 나라의 혜택을 다 받았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일단 금전적으로도 그렇게 이 나라가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언론인들이 당신들이 이거 만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인들 당신들이 분발하세요. 분발하셔가지고 이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교조 당신들 노후까지 보장돼 있잖아요. 신분 보장돼 있고 당신들 학생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당신들 나와야 돼요. 당신들도 태극기 들고 나와요. 그리고 민노총 당신들은 정말 정규직이라는 저길로 해가지고 비정규직 당신들보다 급여만 해도 3분의 1도 안 돼요. 당신들 귀족이잖아요. 귀족.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당신들 그리스 봤죠? 한번 무너지면 나라 일으키기 어려워요. 그리스장 나면 당신들 직장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정규직 있고 그렇게 당신들한테 안정된 직장을 주고 노후가 보장되고 당신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들 정신 차리셔요. 당신들이 지은 죄는 당신들 지금 내일 태극기 들고 나오면 일단 그건 일단 당신들이 인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사과를 받아드릴게요. 당신들이 이거 똑바로 잡으셔야 돼요. 문재인이가 당신들 재앙이잖아요. 문재인이 대가리는 오토바이 헬멧용이에요. 헬멧용.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모르고 지금 김영철이를 들이고 북한하고 올림픽 단일팀을 만들고 이거는 새 대가리도 이런 짓은 안 해요. 나라의 지도자라고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천안함 그 유가족들의 아픔도 모르고 어떻게 그따구 짓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1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하는데 당신들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했어요. 언론을 다 통제해가지고 언론에 기사 한 줄도 못 내는 당신들 그 비겁함, 당신들 자유 어디 갔어요? 자유는. 당신들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당신 후손들 없어요. 지금 애국 시민들 만만히 보지 마세요. 아스팔트에서 15만 이렇게 당원이 6개월 안에 모였다는 거는 이거는 분노의 표출이고 지금 당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그리고 집회 경비를 자발적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태극기 하나 들고 뭉치는 이 국민들 이거 얕잡아 버리지 마세요. 저기 자한당한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들 정치하잖아요. 자한당 군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출직에 한 명이라도 당선된 사람들 당선을 생각하고 당신들 혈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보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구지 같은 놈이 그런 놈이 보수에 교활한 놈이 그거 자기가 아직도 모든 보수를 통제하고 있는 듯한